자, 안녕하십니까. 야주근입니다. 드디어 일주일에 하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됐죠. 자, 매주 금요일 6시 여러분들과 하는 야전군의 주식 훈련소입니다. 자, 오늘 볼까요? 오늘 지수는 횡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죠. 화생에 대한 모든 만기일이 6월달 만기일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월요일날 저희가 휴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중립의 입장이 거의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두리라는 것이죠. 가두리를 치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변동성이 예고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3일 동안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월이죠. 6월인데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식훈련소에서는 간단하게 우리나라 지수를 평균 에버리지를 구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한 3분 정도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훈련소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은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시죠. 가격과의 전쟁 2가 되겠습니다. 가격과의 전쟁 2. 그래서 지난 시간엔 가격과의 전쟁 1이었고요. 그래서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삼성전기를 매수하는 데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뉴스 부분이죠. 뉴스 부분이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분들 일정한 가격이 지지가 된다. 즉 악재도 그 가격 부분에서는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이 매수 타이밍의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뉴스에 민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하시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지지했다면은 그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개인 투자가들이 심리를 압박을 해서 물량을 걷어가는 그런 메이저애들의 수법에 대해서 잠깐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목표 가격 설정입니다. 일단 저점에 매수가 되셨다면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돈의 흐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2009년부터 계속 올라왔죠. 2009년부터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도주들이 바뀌어가면서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외국인들의 돈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어떤 종목들이 업종군들이 계속 주도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전 훈련으로서 본다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으로서는 제가 직접 매매를 하고 있고 많은 그동안에 15년 동안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하나의 아주 간단한 원칙, 가격을 가지고만 매매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주식 초보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때 훈련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요거 시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사보고 이 부분에서 한번 팔아보고 또 지지를 얼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아마도 많은 작전 팁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본적인 코스닥 업종 하시는 분들에서는 기본적인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뭐 재료적인 측면, 무슨적인 측면, 뭐 시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 하나로만 딱 놓고 계산을 맞춰서 그 가격에서만 사고 파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목표가까지 몰고 가는 이런 원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스피 쪽하고요. 거래소 쪽이죠. 거래소 쪽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이는데 대형주에도 이게 가끔 적용이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전명을 1327로 했습니다. 작전명 1327 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저희가 지금 작전이 완료되어 있는 종목, 지금 예전에 사용해서 이 작전명 1327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그동안 냈던, 보통 1327 작전에 들어간다면 한 200에서 300%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조건은 많이 있겠죠. 과도하게 물량이 들어가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데서 저희는 곁다리로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 작전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것이 노출돼서 상대방에게 내 물량이 노출됐을 때는 작전이 취소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가격과의 전쟁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대한민국 지수가 2100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요, 제가 예전에 파생에서도 설명드렸죠. 2년 전에 제가 파생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 계산하는 법 가르쳐 드렸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잠깐 짚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평균 지수는요, 연간 500포인트의 평균 편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우리나라 지수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무지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500포인트의 편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작년에도 우리나라 지수는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죠. 12월 달까지. 그래서 결국엔 1500에서 2000.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009년도 그 1000에서 우리가 1700까지 왔지만 종가상으로는 1500라인 쪽을 지키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500포인트, 지금 20년 동안을 보셨을 때 500포인트의 편차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20년 동안 우리나라 편차가 상승 시에는 500포인트 정도, 하락 시에도 그거에 비례를 맞춰서 움직이는데 왜 하필이면 500포인트만 움직일까요? 지수가. 2000포인트 있고 3000포인트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가격 구조라는 걸 연구해 봤는데, 답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답은. 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52조 정도 샀죠. 근데 얘네들이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팔 때 월간 한 2조 원에서 2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항상 일정한 부분이 돈이 들어오고 일정한 부분에 돈이 빠져나가요. 이걸 봤다면은 대한민국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처럼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뭐 돈이 1억, 예를 들어서 딱 1억이다. 그럼 1억만 하는 게 아니시죠. 급하시면 막 여기저기서 땡겨오시잖아요. 그죠? 무제한적으로 쏘시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철저합니다. 그 부분에서. 2조에서 2조 3천억을 딱 유지를 해요. 꼭 그렇습니다. 저 지수 900일 때도 그랬고 지수 2000일 때도 지금도 2조 원에서 2조 3천억을 월간 단위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투여 자금이 제한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이 시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가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막 여러분들이 막 대세 상승장, 그죠? 2007년도에 여러분들 막 꿈에 희망에 차 있을 때,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 때요? 2000 넘어서 조선철 가격이 막 불붙을 때요. 다들 뭐 3천간에 4천간 했지만 그 가격에서 딱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 지점까지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도한 희망을 너무 갖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의 모든 어떤 메커니즘은 제한된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500포인트의 편차 범위를 갖고 있다면요.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의 편차 범위는 올해 들어서 2100이에요. 시가가 2100이죠. 1월달 시가가 210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월달까지 1900까지 하락을 해요. 그죠? 그럼 편차 범위가 얼마나 오죠? 200입니다. 그럼 하락 편차 범위가 300밖에 안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는 겁니다. 1900에서. 왜? 1년에 500포인트라니까요? 500포인트 편차 범위가. 특별한 경우 하락할 때만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긴 하는데 거의 500포인트 편차 범위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3개월 만에 3월달까지 떨어졌죠. 3월달까지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움직일 수 있는 건 300에서 편차 범위로 본다면 40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400밖에.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보시면 편차 범위가 1900에서 1800 정도밖에는 편차 범위 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빼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는 500포인트 편차 범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랬죠. 기본 툴을 500에다 두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주 지수 예측하는 게 대충 나와요.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산수만 잘 하시면 돼요, 산수만. 그래서 500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2100을 놓고 우리나라 지수 편차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500포인트니까 1900까지 하락을 시키고요. 여기서 멈춰서 터닝을 잡았죠? 그러면 여기다 500을 더 하시면 돼요, 500. 여기서 500 빼고 여기서 500을 더해서 편차 범위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터닝이 나서 튀어 올라갈 때 그러면 여기를 바닥으로 인정해 준다면 상승폭은 얼마냐? 2400이 나오죠. 500을 더하니까. 그죠? 여기서 500을 더하시면 돼요. 1900에다 500을. 언제 동안요? 1년 동안을 보는 거예요. 1년. 그럼 최종 도달 지점은 12월까지를 놓고 본다면은 여기가 3월이고. 그죠? 그럼 6월 달까지 그 중간 부분이 6월 부분까지는 어디 도달하면 되겠어요? 500을 놓고 본다면 1900과 2400이면 500포인트 편차죠? 거기서 반이면은 절반. 250포인트. 즉 우리나라 지수는 6월 달까지 도달 지수의 평균 에버리지가 250을 더해줘야 하기 때문에 1900 더하기 250 해서 2150 정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편차범위 그렇게 막 200포인트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편차범위는 한 50포인트 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월 달 지수의 편차범위는 6월 평균 에버리지는 올 평균 에버리지는 2150 전후가 나오는 겁니다. 2150에서 2100
또는 2천 편차 범위가 좀 생기겠죠. 여기서 편차 범위는 한 3% 정도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면 75포인트 정도 편차 범위를 주시면서 계산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4월달에 지수가 2200을 넘어갔죠. 2240. 4월달에 2240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차 범위를 100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편차 범위 100을 넘어갔죠. 왜? 6월까지 2159분막인데요. 6월까지 계산상으로 보면 2100 전후로 나와야 되거든요. 편차 범위가. 그러면 4월에 2240을 4월달에 2240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버돼 버리는 거죠. 4월달에 2240. 그럼 편차 범위가 얼마 넘어간 거예요? 140. 빼야죠. 빼서 맞춰놔야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에서요. 외국인들의 투자 매매수가 2만 개에서 2만 4천 개만 나와도 맥시멈 들어갔답니다. 맥시멈. 최고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매도 2만 개, 매수 2만 개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아니, 외국인들이 52조 원이나 주식을 샀으면은 선물을 한 10만 개 사들이죠. 계속 사들이죠. 뭐 때리는 대로 그냥 다 받아갖고 끌고 가서 뭐 다 상한가 때리고 뭐 다 난리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한가 점상 몇 방씩 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가. 근데 정해진 돈, 선물을 2만 4천 개 정도 딱 맥시멈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정해진 규모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범위에서 편차 범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차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아마 제가 4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수 2240일 때 우리나라 지수 2030 간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셨단 말이에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수는 앞으로 2030을 가야 됩니다. 갔다가 올라오면은 2120에서 2130까지 올라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4월 달에 2240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계산법으로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30 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탁 튀어서 올라가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요? 2130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막 딱 놓고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남은 기간은 250의 편차밖에 없어요, 지금. 250 갖고 6개월을 놓으셔야 돼요, 이제. 왜? 최대 맥시멈 500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를 2400 전후까지 땡겨 올리겠다 하면은 남은 필수는 25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서 이 부분까지 올라가려면은 250이면은 지금이 2100이니까 주가 상승률로 본다면은 종합주가 상승률은 1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10%의 상승률 가지고는 주식에서 차별적인 매매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가 43만 원까지 떨어져 있죠. 지금 배우의 산다 처음 나와서 설명드려요. 포스코 43만 원가나 잘 보시라고 했죠. 일주일 내내 43만 원에서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9만 1,000원대, 지금 9만 1,700원 찍고서 9만 2,000원 찍고 있죠. 그 이유들은 뭐냐면은 이 10%의 편차 범위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대한 분할 작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한쪽의 시가총액을 죽여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섹터 범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격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의 뭐 미국장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식의 형태, 가격의 형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만하다. 그래서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는데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메이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차 범위를 계산해놓고. 이걸 가지고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도 말씀하시는데 포지션도 사실상 증권사별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한 축소시켜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투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오류를 줄인다는 것은 적중률을 높여가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 대한민국 증시의 가격적인 측면을 먼저 연구해 보시는 게 최고로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격과의 전쟁 2입니다. 자, 보시면은 목표 가격의 설정인데 일단 돈의 흐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의 설정보다 우선 돈의 흐름을 보시면 이번 장에서 이번 2009년부터 우리나라 장이 상승세를 보였죠. 이때 보시면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무도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인데 포스코, 삼성전기, CJ, SK 순서로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순환매를 돌았다는 얘기죠. 어떤 하나의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이 장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종목이 일정한 지점까지 전부 상승세를 보입니다. 보인 다음부터는 포스코를 먼저 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가 2010년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5, 6개월이 있다 삼성전기가 16만 원을 찍고 하락을 해서 IT주에 몰락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3, 4개월 후에 CJ가 몰락함으로써 2010년 9월경에 CJ가 몰락하면서 지주사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2011년 4월 달 지금 와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화정이라고 그러나요? 자동차, 화학, 정유사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고점의 형태를 가만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도주들의 고점의 형태를 가만히 보신다면 포스코 또한 55만 원 좋고 60만 원 돌파하는 지점에서 한번 슈팅하기 전에 한 3, 4개월을 쉽니다. 3, 4개월 횡보 들어갔다 슈팅 걸고 그 위에서 3, 4개월 머리통 만들고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운이 돼버리는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키는 거.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슈팅 걸리기 전에 횡보로 3, 4개월 걸리고 여기서 슈팅이 걸리고 머리를 만들고 하락한다. 그리고 CJ 또한 횡보를 하고 슈팅 걸고 3, 4개월 멈추고 하락한다. SK 또한 쉬고 지금 슈팅이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세팅으로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SK나 차화정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요즘 주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들이 7월, 4월 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4개월을 놓고 본다면 4, 5, 6, 7, 8월 달 안으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저것들은 고점의 형성을 하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수의 최고점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 즉 SK 같은 거는 제가 제시해야 되는 건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을 지지를 꼭 해줘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일단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17만 원부터 22만 원, 23만 원짜리는 고점의 형성, 1차 고점이 형성된 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는 매물벽으로 자리 잡게 되고 피로도를 강하게 느끼면서 물량을 뛰어넘기는, 즉 지금까지 포스코, 삼성전기, CJ와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쪽에서 자금을 빼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SK 부분에서는 SK 차화정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4월 달의 고점과 5월 달, 6월 달에 지금 현재 박스 구간에 들어가서 더 이상 돌파 시도를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데서 2100을 놓고 어느 쪽 방향이냐를 놓고 봤을 때 무조건적인 주도주를 따르고 하시는 게 아니라 포스코는 지금 보세요. 지금 지수가 2100이죠. 2100일 때 올 1월 달입니다. 올 1월 달에도 2100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포스코의 가격은 50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급에서 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43만 원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하려고 준비하는 상태고요. 무너져 버렸죠. 이미 45만 원 선을 깨물었어. 43만 원을 지금 지지 일주일째 하고는 있지만은 글쎄요. 그 자리를 아마 5천 원만 더 건드렸으면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을 텐데 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는 예상한 대로 작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91,700원까지 떨어져 있다가 반등을 좀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거는 지금 98,900원에서 10만 1,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행보를 들어가면서 굉장한 매물벽을 또 쌓아나가는 계단 하락식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CJ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CJ도 67,000원대까지 한번 하락을 했지만 반등을 줘서 85,000원까지 오고 지금 현재는 85,000원. 즉 최고의 머리 부분이었던 8만 원에서 10만 원의 부분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SK는 지금 17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오늘 올라왔죠. 그러나 전고점이었던 23만 원 선과 역사적인 최고점이 20 위에 또 가면 있겠죠. 그 부분에서 넘어갈 것이냐. 이것을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돌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저게 강력한 매물벽으로 작용하면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17만 원을 기억해 두시라.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SK는 완전히 중립 입장에 들어가서 투자의 메리트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 순서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코, 삼성전기, CJ. 그다음에 SK 순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금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진짜로 그렇게 됐느냐 본다면은 잘 보세요. 포스코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부터 주가가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쭉 보였을 때 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시키냐면은 바로 CJ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즉 포스코의 자금이 빠져나와서 CJ 쪽에 자금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몇백조 원씩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일반 개인 투자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 생각하면 뭐 1억 투자해 가지고 은행 이자인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먹으면 아유 훌륭하지 이렇게 보시죠. 이쪽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포스코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빼서 CJ 쪽에 재투자함으로써 CJ 쪽을 갖다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당시 CJ들은 2009년부터 2010년 2월 달까지 정체 현상을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아요.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고점에서 놀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을 CJ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기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점은 2010년 5월 최고점이었던 16만 원을 찍은 이후부터는 약 한 2달 정도 박스를 치게 되죠. 그 구간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되고요. 2010년 7월이 지나면서부터 급속히 빠지면서 10만 7천 원대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이 자금은 어느 쪽으로 흘러들어가냐면 SK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삼성전기의 외국인의 지분율이 쭉 떨어져 나갈 때 SK에 대한 것은 2010년 5월부터 7월 달까지 주가의 상승이 거의 없어요. 멈춰 있습니다. 즉 매집으로 쭉 눌러놨다는 거죠. 왜? 얘네들이 사야 되니까 사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안 되죠. 비싸게 주고 사니까. 자기들이 사는 가격에 맞춰서 횡보세를 주게 됩니다.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횡보를 주는데 그 부분에서 서서히 자금이 증가되는 유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눌러놓고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눌림목에서. 그래서 자금이 쭉 올라가서 이번에 보시면 2010년도에 쭉 타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자금이 확장되면서 SK에 대한 상승률을 유도시켰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본다면 포스코를 먼저 똑같이 일반적으로 올라왔지만은 1차에서 전부 다 멈춘 상태에서 1200을 돌파하고 1500 돌파할 때 포스코가 먼저 자금 이탈의 현상을 보이고 그것이 CJ 쪽으로 유입되는 흔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슈팅 걸리면서 고점을 형성했을 때 외국인의 자금이 빠지면서 SK 쪽에서는 자금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쉽게 말한다면 개인 투자가들은 달리는 말을 타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달리는 말을 탔던 게 아니라 그 후발주자들을 탔다는 겁니다. 하나 건너뛰어서. 포스코 다음에는 삼성전기가 고점이거든요. 포스코, 삼성전기, CJ, SK 순이라면은 포스코 다음에서 얘네들이 포스코 장을 빼서 바로 삼성전기로 넘어간 게 아니라 포스코 장을 빼서 CJ 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후발주자. 6개월 후에 움직일 종목들을 건너뛰었다는 얘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는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눌려주고 있는, 상승 후에 싹 눌려주고 있는 애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쪽에 주가 변동을 보시는 것이지 달리는 말, 지금 이 10% 20% 넘게 해서 달리는 말을 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철저히 서 있는 말을 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가들처럼 달리는 말을 타지 않는다. 자, 지금 뭐 보시면은 포스코의 상황인데요. 포스코가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CJ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면 CJ는 멈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010년 1월 달에 보시면은 포스코가 고점을 경신할 때 CJ는 일정한 부분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7만 원에 박스를 치면서 멈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의 완벽한 자금 이탈이 CJ 쪽으로 이동하면서 CJ 부분에 이 부분으로 집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슈팅을 걸어주고 이만큼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빠져나가는 철저하게 순환매를 대비하는데 최고의 1번 종목에서 바로 삼성전기로 슈팅이 걸려 들어가는 종목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건너뛰어 교차를 해서 하나씩 건너뛰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매매에 실패했던 이유는 달리는 말을 계속 쫓아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고점에 걸려 있고 지금 작년부터 포스코가 대세다, 삼성전기가 대세다, CJ가 대세다. 근데 SK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세일지 아닌지는. 그러면 이 대세를 따라 들어갔다가 전부 다 고점에 걸리는 이런 모습이 발생했던 거죠. 이 고점의 징후에서의 최고점은 파이널은 뭐냐면은 바로 뉴스입니다.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최고의 좋은 레포트들이 발생하면서 이곳에 개인 투자가들을 몰려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는 것도 좋겠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자금 이동을 시킬 때 바로 다음 주도주가 될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차 후 거를 대비를 한다. 즉 이쪽에서 수익 난 것을 빼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눌림목 쪽으로 들어간다. 또 한 단계 눌림목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은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그러나 이 종목들 모두 공통점은 2008년도에 저 밑에 있던 종목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이 주식을 아래쪽에서 샀다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한 발 물러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발 물러서십시오. 지수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철저하게 돈의 흐름에 의해서 지금 주가를 치우고 재료 붙이고 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만 보고 계시다면 지금 낭패를 당하실 확률이 높아요. 지금 지수가 지금 2100입니다. 1월 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입니다. 지금은요. 9만 원이 30%가 다운돼 버렸다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3만 5천 원급 이상 3만 5천 원 이상에서는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3만 5천 원급 이상에서 그것을 매수한다는 거는 거의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왜? 각 종목마다 가격의 구조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조로 본다면 삼성전기는 왜 16만 원이고 CJ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시고 왜? 돈을 털고 나가서 여기서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애들이 그러면은 얼마의 수익이 발생시키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얼마에 팔아야지 평균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에 내가 고점을 형성하고 얼마에서 물량을 떠넘겼을 때 평균 에버리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재료를 맞추고 무슨 재료 맞추고 무슨 재료 맞추고 이겁니다. 그 때문에 SK가 지금 SK 차화정의가 주도주라면은 그것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주도주가 돼서 스타트 라인 쪽에서 들어가셨다면은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죠.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달리는 말을 타셨을 때는 그만큼 위험 감수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고도로 발달된 지능을 가지고 진화하는 거죠. 시장은 진화하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는 진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기체로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적인 거나 뉴스적인 거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번째 강의 때인가요? 세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거 있죠. 뭐 뉴스, 펀더멘탈적인 측면, 해외 증시 이런 것들 모두 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기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 또한 무질서해지는 거죠. 시장이 무질서해지는 거죠.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신밖에 몰라. 응?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신이 알지. 그거 알면 뭐 떼돈 벌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다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왜? 이건 사람이 하는 게임이에요. 신이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신은 주식을 몰라요. 많은 종교의 그 신들이 있죠. 그분들은 주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모르죠. 그럼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 주식을 물어보면 되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심리를 먼저 연구하는 게 우선이지 신에게 그런 분들 있죠. 주식 사놓고 막 기도하시는 분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그것은 시장 참여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장을 하나의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물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컴퓨터가 어느 가게 가면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나 옆 가게 가면 45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저 뒷 가게 가면 37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왜 같은 기종의 같은 제품인데 여기서는 얼마고 여기서는 얼마고 여기 다 틀릴까요? 그것은 마진폭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판매자가 내가 마진을 많이 보겠다 하면 높이 팔 수 있고요. 나는 이거 5%만 낸 게 지금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흐름에서 본다면 그 종목에 진입해서 아까부처럼 자금의 흐름처럼 했던 메이저급들이 자기들 나는 여기서 얼마만 먹으면 난 돼. 그럼 난 여기서 팔 거야. 한다면 그 지점이 바로 그 가격의 고점을 형성하는 곳이거든요. 무제한적으로 가는 거 있습니까? 무제한적으로 주도주라고 해서 평생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평생 가는 주식은. OCI가 그 4월 달에 60만 원 갔을 때 저한테 이런 불만을 했어요. 왜 저거 안 삽니까? 이거 죽을 건데요. 이걸 60만 원 누가 삽니까? 지금 40만 원대죠. 죄송한데 OCI 가지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 자리가 계산상으로는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붙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벌써 그 지점에서 흥분하셔가지고 따라가 들어가신 분은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은 금물입니다. 여기서는 차분하게 네가 이렇게 스타팅 갔을 때는 여기서 누군가 팔아야 되고 누군가 사야 된다. 과연 이 자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인가 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얼마일 것인가, 이걸 먼저 계산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지닌 고유의 특성인 가격 형성의 원리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해서 해당 종목의 가격 구조를 알아내고자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격을 알아내고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고자 집중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펀더멘탈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또는 해외 증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거고 수급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 광고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주셨습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린 것은 제가 지금 돈의 흐름, 우리나라 주식에서의 그 돈의 흐름,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주도주를 잡아놓고는 쫙 끌어올려놓고는 싹 팔아먹고 그 돈을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SK 쪽, 차화정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코스피 작전명 1327입니다. 1327이라는 것은 제가 붙여본 건데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겠거라. 1327이라는 것은 모두 출발을 1로 보는 겁니다. 1로. 출발점을 1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1,000원대, 만원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종목군이 1,000원대에서 출발을 했을 경우 뭐 이것은 뭐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요. 1,200원일 수도 있고 1,300원 있습니다. 모든 시장의 모든 뉴스, 재료, 수급을 모두 포기한 채 가격으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합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듣지를 마셔야 돼요. 가격만 딱 놓고. 어차피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할 때 뭐죠? 이래 되기 때문에 여기가 손절가입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래 앞에 들어가는 이 말을 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앞을 빼라는 거예요. 왜? 이 말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이래 해서 여기는 7만 원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5만 8천 원이야. 근데 밑에 지지가가 깨져 내려간데도 손절을 못 해요. 왜? 이거 7만 원 돼 있거든요. 한여레 지금 아까 보셨던 포스코, 삼성전기, CJ 다 옛날에 목표가가 그 자리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보다 높습니다. 그 말만 듣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밀려 내려가고 지수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40%, 50%, 60%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드시래. 가격적으로. 왜? 얘네들이 이 메이저들이 저기라도 이나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누가 사셨겠어요? 누가 사셨겠냐고요? 레포트 보고 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삼성전기는 20만 원 갑니다. 15만 원 사서 5만 원 먹어야지. 5만 원 수익을 내야지. 포스코 지금 60만 원인데 이거 사갖고 뭐 정고점이 70만 원 가진데 10만 원만 수익 내야지. CJ가 지금 9만 원인데 이거 12만 원까지 간다니까 한 30%만 먹죠. 들어갔다가 다 지지가 깨지는데도 가만히 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수는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보면 버티는 거고, 지수가 안 빠졌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빠질까? 이와 같이 자금이 순환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지적은 이미 폐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수만 보고, 그래서 이번 게임은 지수적인 게임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가격만 놓고 치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손절을 칠 거고 목표가는 정해진 거예요. 올라가다 지지가 깨지면 그냥 쳐버리면, 그냥 손절 치시면 돼요. 아니면 익절 치시고. 거기에 어떤 이유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털렸다는 얘기잖아요. 물량을 거기다 쏟아 부었다거나 아니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빠져나오세요. 거기에서 시장은 뭔데 밤새도록 눈이 뻘게 가지고 나스닥이 올랐네, 떨어졌네, 그리스가 망했네, 홍했네.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나스닥하고 한국 종목 이게 빠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지수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선물적인 측면이지 그거는 주식하고 가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가 2100 갔을 때 포스코가 60만 원 갑니까? 안 가거든요. 왜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거기는 매물화 돼 있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빠져서 어디로 갔어요? 60만 원에서 포스코는 이제 뭐 수익 날 게 없어. 여기서 가봐야 뭐 20% 먹자고 이거 하나? 차라리 보니까 CJ가 좋아. CJ 지금 6만 원인데 저거 올리면 한 50% 먹겠네.
그러면 CJ로 가는 거예요. CJ 눌러놔. 내가 살 동안 눌러놔. 포스코 일단 물량 빼야지. 포스코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 돈 일로 넘어가고. SK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기 딱 띄워놓고는 딱 보니까 유가도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SK 눌러놔. SK가 그때 6만 원, 7만 원이에요. 삼성전기 15만 원, 16만 원. 여기서 빠지면은 여기다 쏘면은 물량을 2배, 3배로 살 수 있죠. 똑같은 돈이라도. 그럼 이거 갖고 3배 먹고. 계속 이익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을 때는 가격만 놓고 계산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보시면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뭐 남들은 이렇게 된다는데요. 얼마 올라간다는데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뉴스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개인 투자가들이 돈 잃을 사람이 없어요. 돈 잃을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900에서 2400, 2200까지 올라온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돼 있나요? 언제까지 시장의 진실이 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메이저급들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지금 간단한 외국인 봤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큰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관이 할 수도 있고요. 그 종목을 관리하는 어떤 조직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형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들의 목적은 수익입니다. 수익. 아무것도 없어요. 수익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들도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거기다 어떤 이유를 댈 건 없어요. 쟤네들 메이저급식 이거를 작동을 시켰을 때는 얼마의 수익을 내고 빠져 도망갈 것이냐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상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수 2100입니다. 2100. 고점에서 겨우 140비 밀렸어요. 5% 정도밖에 안 밀렸는데 어떻게 계좌들은 30%, 40%, 50%가 손실이 나냐고요. 그럼 또 주도주 탄다고요? 지금 주도주 죽이는 거 못 보셨습니까? 자금은 돌고 도는 겁니다. 물의 흐름하고 같아요. 한 곳에 정체해서 한쪽만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이익의 폭은 줄어들어요. 5만원짜리를 10만원까지 쏘면 100%입니다. 하지만 10만원에서 15만원 올리면 50%밖에 줄어들잖아요. 15만원에서 20만원 올리면 30%대로 줄잖아요.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쌀 때 사는 거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작전명 132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7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재료도 보죠. 공시도 보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공시에 나와서 그게 악재로 떴을 때는 이미 털고 나간단 말이에요. 물량 애들. 다 던져버려요. 그럼 가격만 딱 놓고 이 가격 끊어지면 그냥 자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다 놓고 이 재료가 어떤 애 시장이 어떤 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덤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개미들은. 개미 군단이 아무리 모인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2천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삼성전기에 물렸으니까 대한민국 개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삼성전기 사가지고 한 50만 원 올려요.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쟤네들이 끌고 가서 딱 끊어버리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올려달라고 해도 쟤네들이 노 하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끊어졌으면 자르십시오. 손절은 칼같이 뭘 배우, 이게 손절. 자르시라고요. 끊어지면. 오로지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327 약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10,000원에서 출발을 했을 경우에는 30,000원까지 일단 상승을 시켜요. 30,000원에서 35,000원 분까지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30,000원에서 40,000원 사이까지 일단 상승을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 이 10,000원대에서 출발한 주식은 30,000원대 또는 1,000원, 코스닥 같은 건 1,000원대가 유리합니다. 1,000원대에서 출발한 주식은 3,000원에서 3,500원, 4,000원 사이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밤새도록 찾아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몇 개인가? 수십 개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목은 다 틀려요. 업종도 틀리고, 펀더멘탈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데, 재밌는 것은 3,500원만 가면 이놈들이 탁탁탁탁 걸리네. 왜 그럴까요? 왜 3,500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아무것도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1,000원대 매집을 해서 3,500원대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1차 개인투자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뭐죠? 이 가격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간지도 모르고 3,500원 더 가면 분명히 여기서 재료 나오거든요. 뭐가 좋네, 뭐가 좋네. 아, 이거 뭐 좋대. 추격 딱 들었어. 쭉 밀죠. 그럼 이게 떨어지는데 막 떨어지거든요. 이게 얼마까지 내가 참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빠지네. 이렇게 돼요. 거기서 털면은 또 올라가네. 이 가격 구조를 모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와 유사한 용어로 지금 건 많습니다, 종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비스무리하게 진행 중인 게 누구냐면은 삼성중공업이에요. 보실래요?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보시면 10,000원대 일단 스타팅에 걸려요. 그래서 30,000원대까지 일단 올라오죠. 올라오고 1327, 10,000원, 30,000원, 20,000원, 7,000원. 즉 10,000원 출발 시 목표가 1차 목표가 30,000원대로 봐라. 30,000원까지. 그 다음에 누른다. 어디까지? 20,000원까지. 여기서 19,700원에서 19,800원까지 살짝 찍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20,000원을 안 깨요. 딱 치고 나가는 자리가 50,000원 선. 13 됐죠? 1, 3, 2 됐죠? 7로 가는 과정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 중간 가격이라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5예요. 50,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얘가 휴식기에 들어가요. 50,000원에 들어가면.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휴식기를 갖거나 아니면 아주 강한 섹터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안 나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얘는 계속 음봉 안 받고 올라갑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한번 슛을 걸어줬죠. 그래서 뺀단 말이에요. 50,000원을 터치하고 강하게 밀려주죠. 요때는 눌림목이 한 번 더 출렁거려 주는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절대로 40,0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40,000원 안 깨져야 돼요. 보면 삼성중공업을 여기 보시면 40,000원 죽어도 안 찍습니다, 이거. 그렇게 지수가 100포인트를 두들겨 패든 200포인트를 두들겨 패도 40,000원 딱 붙어 있어요. 왜? 아직 난 물량 털 준비 안 됐거든.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가. 나 아직 물량 갖고 있거든. 개인 투자가들은 아유, 지수가 200포인트 떨어졌어. 겁나 죽겠어. 뭐가 어떻대? 겁나 죽겠어. 나스닥 보니까 난리래. 그리스가 망했대네. 어쨌대네. 뭐 지난번에 빈라덴까지 나오고. 겁나는 거죠. 그러나 얘는 40,000원 절대 깨지 않습니다. 40,000원이 깨지면 그때 자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지점은 예전에 그 1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가 치고 나가면은 50,000원 가면은 40,000원을 놓고 대응하라. 40,000원 100원 한 장이라도 건들면은 그냥 잘라라. 그거는 무너지겠다는 신호다. 40,000원을 안 깨면은 버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가격은 그 다음 1, 3, 2, 7로 갈 것이냐, 중간 가격이 5를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이냐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5를 돌파했을 경우는 4를 지지가로 놓고 보시는 건데 4가 무너질 때는 일단 5 돌파해서 7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끝났다, 게임이. 그래서 5에서 6, 7. 근데 7까지 완벽하게 가는 종목도 있고 68,000원부터 78,000원 사이에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70,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편차를 조금 주셔야 돼요. 얼마 정도? 한 7만원일 경우에는 한 2,000원 정도 편차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68,000원대부터 78,000원대까지를 고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이 종목의 구조가.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떠한 재료, 수급을 떠나서라도 이 종목의 흐름상은 1대 1327의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것은 한진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이런 모습일 거예요. 132. 요 최근에 딱 4월 달에 주가 쫙 빠졌을 때 호텔신라가 20,000원에 딱 방어 들어가거든요. 지금 28,000원에 딱 올렸죠. 차트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거 차트 보고 줄 걷는 거 누구나 합니다. 줄 긋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줄 긋는 거는요, 이 가격의 봉의 종가와 시가를 다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긋는 거예요. 이 가격을 다 내가 무슨 수로 외웁니까? 무슨 수로 외워요, 이거를 다? 이 많은 1,800개 종목을 내 머릿속에 다 어떻게 넣고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공격받았는지, 얼마를
방어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줄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분은 그 줄 긋는 거 아무나 하지. 그거 거보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이 줄을 걷지만은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줄 아무나 긋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줄 찍찍 끈다고 이렇게 해서 방어선이죠. 지지선이 이렇게 좀 파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느 공격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격 10원이라도 건들게 되면은 하방 압력을 준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신호가 뜨냐면 보세요. 외국인이라서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 미국, 인도 있을 거고, 일본 사람들 있을 거고, 영국 사람, 프랑스, 독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은 파는데 프랑스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주어진 사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 건드려 놓으면 내가 알아서 해라. 털고 나간다고요. 이게 작전의 기본이거든요. 모든 주식은 이와 같이 치밀한 계획 아래서 이 부분에 샀을 경우 3만 원까지 일단 끌어서 개인들을 이 부분이 투매 현상 누적이죠. 투매를 받아서 일단 3만 원까지 끌어놓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추격이 들어와요. 딱 놓을 때 어디까지냐? 2만 원을 안 깨야 돼요. 그래야 반등해서 5만 원까지 쏘는 겁니다. 1차로. 1, 3, 2, 5로 갔다가 여기서 4를 지지하면 7로 쏘는 거예요. 7 올라가면 어디를 깨지면 안 되냐면 7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방어 가격이 5만 8천 원으로 나옵니다. 5만 8천 원 이거 10원 한 장 건드리면은 그냥 깨져요. 4만 원으로. 5만 8천 원 깨지면 안 되는 거고. 각 종목마다 가격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깰 때마다 하락폭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단위로 깬다. 얼마 단위로. 왜? 한꺼번에 쭉 한 달 내내 하한가 때립니까?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한 달 내내 하한가 맞아요. 그건 안 돼요. 그 때문에 때리고 옆으로 빼고 때리고 옆으로 빼고 때리고 물량을 탁탁탁탁 넘겨줘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낙폭과대. 최고로 정말. 2008년도에 낙폭과대. 주가 그렇게 급락하는데 낙폭과대. 결국은 물타기 세 번 들어가면 아웃. 계좌 완전 박살나버려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반도체주들이요. 하이닉스, 서울반도체 어떻습니까? 쭉 올려줄 것처럼 하다가 쭉쭉쭉 세 방으로 끝내버리잖아요. 벌써 고점에서 얼마 빠졌죠?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 가격에서 깨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더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만 서울반도체가 급락할 거다. 손대지 마시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가격 구조성으로 봤을 때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붕괴 가격을 계속 신호를 준단 말입니다. 붕괴 가격을. 나 죽는다. 나 이거 건드렸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 10원, 100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제가 3주 전인가요? 배워야 산다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했죠? 포스코가 43만 원 얘기해요. 지금 포스코 한번 보세요. 43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10원 한 장 안 틀렸어요. 그 3주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2달 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얘는 43만 원이 뭉개되면 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전, 4개월 전 55만 원일 때 43만 원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는 게 아니라 43만 원을 지지하고 튕겨나갈 때 사시는 거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2달만 기다리세요. 지금 55만 원이지만 52만 원이지만 2달만 있으면 저거 43만 원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살라고 합니까? 이게 싸게 사는 비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하면 야정구는 맨날 주식하지 말래. 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하세요. 하시는 건 좋은데 싸게 사시란 말입니다. 싸게. 우리가 무슨 갚습니까? 돈 펑펑 놔주고 얘네들 고점 들어갈 때마다 다 들어가서 다 물리게. 싸게 사시라고요. 고점에 걸리지 마시고. 그럼 이 가격을 알고 하시란 말이에요. 가격을. 여기는 시장이 뭐가 미국장이든 영국장이든 프랑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작전을 찾고 얼마에서 얼마 털고 얼마에서 얼마 털겠다. 얼마까지만 딱 끌고 거기서 물량 털고 그 돈을 빼서 어느 쪽으로 옮기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뉴스에 뭐 하시라고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뭐가 얼마 갔냐 얼마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알면 걔네들 보고 집 팔아서 사라고 그러세요. 미국 애들이 뭐 모건 스탠리가 이러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너희들 그렇게 자신 있어? 니네 나라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LG전자 사, 삼성전자 사던가 팔아먹지 말고. 제 말이 틀립니까?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말은 해놓고 이게 얼마 갑니다고 왜 지들은 팔아먹어요? 결국 사기. 이거 뭐예요? 손님 꼬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보여주고 미국 올랐지? 선물 오르잖아. 이제 사야지. 여기 한국이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주식 볼 거면 미국 가서 하세요. 미국 거.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에서 또 하나가 보면 개항정기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아까 35,000원, 3,500원, 35,000원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 종목은 10년간에 1,000원에서 3,500원까지만 박스를 쳐요. 이 안에는 지수대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재밌는 것은 꼭 1,000원대에서 3,500원에.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공방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3년 전에.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3년 전 제가 2008년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죠? 얘를 1,000원에 사면 무조건 3,500원까지 먹는다. 이유는 되지 마라. 이 종목에 관리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해서 물량을 빼먹고 있는데 이번에 뭐예요? 1,000원을 나서 3,500원 갔죠? 1, 3, 2를 방어 중이죠. 1, 3, 2. 어디 깨요? 2가 안 깨지면은 얘는 5로 올라갑니다. 5 올라갔다가 4 지지하면 그냥 7로 가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에서 대표적으로 1327 작전이 진행 중인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1327 작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하여튼 걔네들 가격 구조선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래쪽 1에서 이 지역이 매수 관점에서 평균 단가를 잡는 지역이고 3까지 끌어올려서 일단 비중을 2분의 1로 축소시키면서 2에서 쳐서 5까지 올라가는 거.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량을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네 평단과 이익을 챙겨가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가이 가격을 모르니까 이게 밀리면 얼마인지 그러니까 대충 이평선으로 22선 깨지면 자르세요. 62선 깨지면 자르세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게 그건데 사실상 차트를 보시고 보세요. 그게 그냥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평선이 와서 붙이는 거지.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절대 이평선이 먼저 이만큼 가 있으니까 딱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철저하게 이평선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코스닥에서 했던 요거는 최근에 급락했던 다인텍이죠. 이건 저희가 직접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다는 것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매수권 들어갔고요. 3,500원을 돌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도 3,500원이죠. 아까 개항전기하고 다인텍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펀더멘탈 모든 게 다 틀려요. 하지만 3,500원은 똑같아요. 2,000원을 지지하자 7,000원까지 가는 걸 보시죠. 1, 3, 2, 7. 자, 삼성중공업도 1, 3, 2, 5까지는 갔어요. 개항전기 1, 3, 2 갔고 얘 1, 3, 2, 7. 그 다음에 작정면 1, 3, 2, 7의 마지막 프롬 30. 1, 3, 2 방어 최종 목표가 7,500원. 똑같죠. 회사는 전부 틀립니다. 펀더멘탈들 모든 거 틀리고 시장의 상황도 모두 틀리지만 가격은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식시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체크포인트 한번 보시죠. 여기서 종목별 가격 특성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종목별의 가격 특성을 먼저 빼내는 게 집중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재료나 수급 동향을 일단 제외시키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지가 유시 홀딩 전략으로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배워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하셨고 주말은 연휴 있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